안녕하세요. 네, 아침 방송은 조금 가볍게, 네, 명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근데 그건 그래요. 학문으로서 분명히 명리학이 갖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 공부하면서 생기는 기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자체는 누구나 사실은 저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걸 또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약간 또 둔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이 직감? 네, 직감이라고 하는 거. 왠지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왠지 저거 싫어. 하기 싫어. 이런 게 누구나 있어요. 근데 유난히 발달되신 분들이 있는데, 꼭 그거를 어떤 무당의 신기 그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 사실은 저도 제 사주에도 네, 귀문 관살이 있어요. 그래서 좀 희한한 거예요. 관심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귀문 관살 하나의 영향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 머리가 귀문 관살의 하나의 영향으로 그랬다기보다, 다른 오행,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호기심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고, 그 원진, 제가 갖고 있는 원진 기문살이 세 개가 다 이제 천문성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 글자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또래들이 관심 갖는 것 외에 좀 엉뚱한, 네, 봉준호 감독이 그 상 받고, 어, 기생충 상 받고 자기는 뭐라 그러더라? 또라이라고 그랬나? 아니면은 자기 약간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 얘기를 썼다고 제가 봉준호 감독하고 동격이 되는 건 아닌데, 제 스스로도 약간 나 가끔 또라이 같아. 왜냐면 남들이 흥미 갖는 거 외에 저 혼자만 막 흥미 갖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그 기질이 있고 똘끼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죠. 네.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이 공부하고 나서도 생긴 기감도 있지만, 제가 어릴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기감, 그러니까 저랑 맞고, 저 사람 왠지 싫어. 저 사람 왠지 좋아. 이게 저의 성향을 떠나서 그게 이제 저랑 맞는 오행의 작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태생적으로 좀 이렇게 탁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악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영혼이 순수하지 않고 좀 영혼이 없는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 걸 제가 느껴요. 이게 사주 오행의 구조가 좀 반듯하고, 그런 가운데 귀문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사람들 인간 관계가 맺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문이 있다고 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사주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오행이 제대로 있고 귀문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는 그 촉이 좀 좋은 거라, 예민한 거라, 어떤 사람이 자기랑 잘 맞고 아닌 거를 알고, 세상에는 그렇게 좀 탁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게 사실이라, 사회생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네, 그런 예민한 촉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문관살에 원진 있으신 분들이 본인의 사주 구조가 조금 이렇게 네, 청하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귀문관살 있으신 분들은 촉만 좋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어요.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의 이 영혼이 순수한지 탁한지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런 어떤, 제가 딱 순간적으로 느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네, 아침이라 커피도, 이거 간접 광고 되네. 제가 일산에 있는 웨스턴돔 안에 제 저기 샵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샵 안쪽에 있는 이제 사무실이고, 네, 그래서 여기 광고. 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친척 분 중에, 또 이런 게 또 방송으로 또 나갔을 때 혹시 아니요, 누군가를 제가 막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걸 잘 느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가족 얘기는 뺄게요.
네, 가정적인 빼고, 어, 결혼하고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사주를 보러 이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남편 보고 사업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이제 근데 이 그 딱 어떤 시절에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그때 제 남편의 사주를 보니까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고집을 못 꺾는 거 아니까 근데 이제 같이 사업하는 어느 날 그 사업 파트너를 그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자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얼굴을 처음 보러 가는 거였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기억나요. 이제 그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저랑 이제 그분이 눈을 탁 부딪히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때가 제 이제 27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러는 거에 관심도 없었고, 저한테 약간 촉이 좋다는 정도만 알았지, 제가 뭐, 그런 뭔가를 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꿈만 많이 꾸고 뭐 이런 거였지만, 와, 근데 딱 눈을 보는 순간, 이게 탁 드는 느낌이, 아닌데? 그냥 딱 순간 느낌이요. 약간 검은색이 확 스쳤어요. 어, 아닌데?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말을 해도 안 통할 것도 알고 지금처럼 제가 어떤 공부를 해서 그 사람 생년월일 불러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 혼자만 그냥 그냥 나의 그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일이 났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뭐 잘 되고 못 되고는 요즘 사주랑 같이 기감을 통해서 이게 보이지만 그때 이제 뭐가 잘 되고 잘못되고 이 장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사람의 혼이 탁한 거나 이 사람이 생각이 지금 맑지 않구나라는 걸 캐치하는 그런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컸었던 제 아직도 기억나는 그거고 두 번째가 제가 TV를 그닥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TV 보는 걸. 근데 TV에서도 그 사람의 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20대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언니랑 TV를 보다가 어떤 아나운서를 보고 그냥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저 사람 말하는 게 아나운서답지 않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본인이 호감 있는 여자 연예인들에게 너무 이렇게 대놓고 애정 표현을, 좀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아나운서답지 않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나운서답지 않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됐어요. 근데 얼굴이요. 너무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40대, 50대가 되면 정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상명불이라고 관상과 사주는 따로 같이 가지 않는다. 같이 간다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린 게 네,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알겠더라고요. 네, 뭐 대충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인가 그분은 이제 변호사였는데 TV에 이제 쇼프로에 나와서 재치는 있으시고 머리도 좋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한테도 저는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분한테서의 느낌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의 어떤 이거 왜 이면을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해요. 그걸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 느껴지는데 그 앞에서 좋은 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진짜 한두 시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네, 저랑 비슷한 기운이고 순수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길 지나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느껴질 때 그 불편함도 사실은 저는 좀 힘들고요. 막 말과 행동이 너무 그거 한 사람 봐도 막 이렇게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공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좀 그게 이제 강해져가지고. 근데 아까 그 분이 TV에 나왔는데 저희 신랑은 그냥 말을 재밌게 하고 그거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호감을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그랬더니 왜 재밌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몰라.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있다가
네, 또 안 좋은 일로, 네, 일을 불거지고, 지금도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분이 하나 있고, 또, 어, 저기, 그 돌아가신 조민기 씨,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거에, 뭐 어떤 행동을,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그 사람의 개인사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저 공부하고 그거 하기도 바빠요. 근데 조민기 씨가 처음에 나온 그 젊은 하이틴물에서 그게 내 마음을 뺏어간가? 네. 하여튼 김남주 씨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 저기 그 이름도 기억해요. 바다 역으로 나왔어요. 하늘이랑 바다랑 뭐 어떤 남자 셋이 나온 드라마였는데 그때 조민기 씨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착한 역을 맡았거든요. 근데 조민기 씨가 뭐 그 착하다 나쁘다의 그런 어떤 아까 그 아나운서나 그 변호사랑은 달리 그분의 그 눈 밑에 있는 그 어두운 그게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나왔을 때세요. 20대 때. 저건 뭘까? 계속해서 그 뒤로 조민기 씨가 나올 때마다 저는 눈밑만 보이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안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사건 몇 년 전에 불거지고 자살을 하셨죠. 근데 이제 딱 느낌이, 아, 그거였나? 이런 느낌? 네, 저도 좀, 네, 이런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얹히는 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가 김수현 씨 사주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김수현 씨 처음에 TV 나올 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얼굴 작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예인한테 그닥에 관심인 아이돌한테 관심은 없는데 딱 저는 기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살짝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드림아이에 김수현이 딱 나왔는데 뒤에서 빛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뭘까? 쟤 좀 크겠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해품달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지? 별에서 온 그댄가 그거 찍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영화나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김수현 씨 사주를 보니까 운대가 대운이 지금은 좀. 근데 이번에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빛이 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네. 너무 짧았네. 이런 느낌 들었고 또 제가 이제 TV를 잘 안 보다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이렇게 째핑을 하다가 딱 뭔가 하나 딱 꽂히면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설리 씨가 참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 때 저는 오히려 솔직해서 욕 먹는 사람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다들 이렇게 내숭 떨고 있는데 솔직하니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악플을 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TV에 이제 그 설리 씨. 근데 마침 희한하게 그날따라 제가 그걸 놓고 아유 참 쟤는 마음고생 이제 끝났나. 저렇게 솔직한 게 뭐 나쁜가? 참 우리나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상하게 그날 그 방송이 사실 그것도 녹화긴 했는데 근데 다음 날인가 자살 그게 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필 왜 그 전날 저기 그 아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리고 연예인들 얘기 말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샵을 운영할 때 이 저한테도 참 그 어떤 그 기운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끌어당기는 어떤 역할을 누군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도 뭘 보시니까 저한테서 이제 흘러간 과거를 이렇게 읊어주시면서 네. 이제 오셔가지고 제 과거를 뭐 어떻게 살았네.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 이 공부를 하기 전이었으면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많고 그래서 혹 했을 거예요. 팔랑귀. 살짝 팔랑귀라.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차피 내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저 정도의 어떤 그 과거를 잘 맞추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뭐 아유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이 맞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랬는데 뭐 어떤 걸 느꼈냐면 그 공간 안에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제 이렇게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는 장소에서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게 기가 안 맞는 거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의. 아무런 좀 탁한 기운. 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네, 네, 탁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 기운이어가지고 제가 숨을 못 쉬다가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살짝 다른 고민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길래 제가 이제 A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 사람이 B예요. 네, A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B가 와서 이 A의 얘기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동생한테 고민을 막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보고 이 동네에 용한 이제 사주는 말고 이게 타로를 잘 보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네 가서 바로 두 사람의 말 중에 내가 누구를 더 근데 내 느낌은 속으로 아 나는 누군지는 알겠어 내 느낌이 누구를 근데 타로 딱 뒤집어 봤더니 네, A 쪽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B가 제가 좀 답답하다 했잖아요. 같이 있을 때 제 그 귀감이 그러니까 세상에 맞고 틀리다는 없는데 제가 통하는 사람은 A였던 거예요. 저하고 귀감이 더 맞았던 게 제가 만약에 기감이 좀 탁했으면 이제 B의 얘기를 들었겠고, 다행히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걸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다가 또 잊어버렸다. 네. 누구나 다 이런 기감은 타고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회에서 많이 이제 세상에 세속에 찌들다 보면 이런 능력들이 이렇게 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서양책에서 얘기하는 직관력을 길러라 하지만 사실은 직관력은 타고나는 게 더 영향력이 크고요. 타고난 직관력이 있을 때는 길러지는 건 맞아요. 그거는 본인의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뭐 하나에 집중하면 그 직관력은 높아져요. 근데 자꾸 세속적인 생각, 남이 하는 거에 맞추고 본인의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이 탁하면 직관력은 떨어져요. 계산이 들어가니까. 네. 제가 편집을 잘 안 하고 그냥 올리니까, 네. 그래도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 저 얘기하느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아침 시간 보내시고, 이따가 일주 분석으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